자,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사진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면은 해충이나 벌레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들은요. 단, 모든 전원주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시 근처에 도시형 전원주택에 사는 것입니다. 도시형 전원주택이란 용어는요, 제가 처음 접한 게 제가 집을 지면서 열심히 구독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토모코리아라는 그 조경자재, 뭐 화강석이나 디딤석 같은 걸 판매하는 그곳에서 영상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그 택지를 분양하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보고 아 맞다, 도시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전원주택이란 도심의 단독주택과 시골 애딴 곳의 전원주택의 중간 형태로 도시와 가까워서 약 10에서 15km 거리, 출퇴근이 가능하고 근처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고 수요자가 꾸준히 있어 매매도 쉽고 잡채와 벌레도 적어 전원주택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말합니다. 일부러 외딴 것을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그 다음에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땅이 이미 정해진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땅값, 비용 때문에 도시 근처에 집을 지을 생각을 못할 텐데요. 자, 시간을 투자해서 잘 찾아보면 분명 조건에 맞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말 경기도 일원의 모든 전원주택 단지나 그런 곳들은 다 찾아가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의 인공위성 뷰를 보고 괜찮아 보이게 되면은 무조건 찾아가서 한 번씩 다 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약간 외진 시골 쪽보다는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심 근처에 살고 있는데 비용도 별로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지금 땅 살 때를 비교해 보면요. 그렇지만 지금은 땅값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집도 뭐 전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동네에서 집 나오게 되면 바로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집이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발품을 팔으시면은요. 전원주택이 많다고 걱정할 시간에 이런 곳을 찾아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처에 집을 지으면 집도 잘 팔리고 거의 모든 단점이 해결되니까요. 자, 도시형 전원주택에서 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제가 10가지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그 심각성과 도시형 전원주택에 살았을 때 지금 이 부분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형 전원주택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불편한 부분도 도시형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불편함이 거의 없어집니다. 서울보다는 불편하지만 살만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고 자차가 필수인 부분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원주택은 자차가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잡초와의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형 전원주택에 사시게 되면은 풀씨나 뿌리 번식할 확률도 좋고 노출될 곳이 적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벌레 해충이 많다. 이 부분도 도시형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거의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은 벌레 해충이 별로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형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CCTV도 많고 가로등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냉난방 및 폭판. 위에서 말씀드렸죠. 잘 지으면 오히려 전략이 됩니다. 태양광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곱 번째, 이웃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도시형 전원주택, 새로 생긴 저시형 전원주택보다는 기존 동네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조금 더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덟 번째,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담장이나 생울타리, 건물 배치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계를 잘 하시게 되면 해결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지금 도시형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택지지구에 집이 닥치닥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외딴 곳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담장이나 울타리, 건물 배치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투자 가치도 없다. 뭐 도시형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은 이 부분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거의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했죠. 도시 근처에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골목마다 차들이 쫙 집 앞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퇴근해가지고요. 여기는 보통 한 집에 차가 두세 대 있습니다. 거의 성인 한 명당 차가 한 대꼴로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 되잖아요. 아침 되면은 차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출근을 하러 떠나는 것이죠. 이곳은 은퇴해서 오신 분들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근처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되면은 다 출근을 하고 오후 되면은 주말이면은 퇴근해서 차들이 꽉 차죠. 10번째, 자연재해 위험. 이 부분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오게 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주택의 많은 단점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이 단점보다 10배는 다 많으며 앞으로는 단점이 적은 선진국형 도시형 전원주택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아래 사진은 미국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냥 일반 부자들이 사는 그런 고급 주택이 아니고요. 정말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를 빼고 48개 주를 한 3개월 동안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도시, 모든 중소도시를 다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많이 집들을 보면서 딱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한국도 몇십 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지만은 지금 서서히 이제 이 시골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발달되고 얼마 전에 GTX 뭐 뚫린다고 나왔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GTX가 뚫리게 되면은 기존에 1시간 반, 2시간 걸리던 곳에서 20분, 30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나 그런 도심의 답답한 집보다는 넓은 집에서, 전망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한 곳이 아닌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길어집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많지만은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주로 전원주택의 장점이 되겠죠. 이 부분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시면은 아마 어느 게 더 좋을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축 기술이나 자재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말 집도 이쁘게, 그 다음에 단열 잘 되고 따뜻하고 누수 없이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원주택, 단독주택 하기에는 추워. 뭐라 그럴까, 내일 모레 매일 수리를 해야 돼. 뭐 그런 이미지는 이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마두동 비버리 빌리지라는 곳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저도 가봤던 곳이고요. 과거에 뭐 시스콤이나 TV에 많이 나왔던 동네입니다. 거의 뭐 그런 그 애국이랑 비슷하죠. 앞으로는 이런 동네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이라는 부분이 저는 기존에 있던 동네, 구옥들이 많이 있고 막 꼬불꼬불하고 뭐 길도 반듯하지 않고 막 축사가 혼재되어 있고 그런 곳들에 있는 전원주택지가 아닌, 저는 앞으로의 전원주택은 이러한 구획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전원주택을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원주택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며 분명히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어지고 있죠. 용인 근처에 가보시면 이런 주택이 많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알고 집을 지으면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처럼 외딴 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곳의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단점 투성이의 최악의 집이거든요. 단점이 많은 곳으로 가서
단점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단점이 적은 곳, 나한테 맞는 곳에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원주택의 단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류의 전원주택의 단점에 대한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